지난 13일 날 제9대 네. 여수시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저께 전체 기자 간담회를 한번 가졌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좀 더 심층적으로 여수시의회의 운영 방향과 그리고 원내대표인 민덕희 위원장을 모시고 오늘은 일반 시민들은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 의회와 당과의 관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잘 인식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의회 제9대는 전반기는 어떤 방향으로 여수시의회가 조금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하고 특히나 원내 교섭단체라는 네. 새로운 구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민들은 이게 뭐지? 뭐한테 저렇게 의회에서 뭐 손팻말을 들고 반대를 하고 또 뭐 이런 또 얼핏 보면 갈등의 구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얼핏 보면 과정에 가는 길목이 아닐까 새로움에 대한 약간의 진통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수시의 민덕희 운영위원장 겸 원내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제 9대가 이제 출범했는데요. 네. 특히나 9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참 가장 좀 기대하는 의회라고 보는 시민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의 변화된 모습과 약간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말씀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셔서 우리 뉴스타 전남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9대 여수시의회 전반기는 혁신이 돼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된다. 그게 저는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주재현 의장님께서도 강하게 사무국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 사무국이 그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첫 인사도 주재현 의장님께서 그런 방향성을 잡고 인사를 하셔서 물론 그 전에도 유능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아주 유명한 우리 중간 관리자급들이 의회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여수시의 살림살이와 민생을 살리고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국가 산단이 어렵다고 하고 뭐 우리가 진짜 입이 아프게 말하는 청년이며 소상공인이며 중소기업을 살려내야 되는 이 막중한 책임감 앞에 특히나 또 선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이 와중에 의원이 그 일을 해내는데 뒤에서 뒷받침을 해줄 의회 사무국이 변화하지 않으면 원하는 뜻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기투합이 됐고 함께 열심히 해보자라고 기치를 내걸고 이제 출발을 했다고 보고요. 우리 이제 26명의 의원들도 뭐 시쳇말로 뭐 자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뜻, 시민들이 준 뜻을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뤄낼 것이냐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그동안에는 조례 만들고 예산 심의하고 그리고 뭐 정책 제안하고 그런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정부가 하는 일에 정확하게 검증하는 의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최근에 들려오는 우리 지역에서 들어보면 기존의 좀 분위기와는 분위기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동안에 제8대까지 어떤 여수시의 어떤 바라볼 분위기, 제9대를 바라보는 분위기는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의장단을 바라보는 특히 주재현 의장이나 뭐 이걸 바라보면 조용하면서도 맞습니다. 뭔가 좀 집중적으로 좀 꼭지가 있다는 느낌들이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외에 좀 기대가 좀 되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잘 아시겠지만 의원들을 뒷받침하는 결국은 그 골반이 의회 사무국 직원들인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었고 조금 너무 좀 묵혀있는 변화가 없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좀 지적이 됐거든요. 근데 이 변화라는 게 사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항상 진통이 따르는데 네. 이 진통을 안 느끼려고 의원님들도 그랬고 의회 사무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정체되고 네. 뭔가 변화가 안 됐던 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번 제9대 전반기에서는 뭔가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가 좀 되고요. 네.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네. 의회 운영위원장과 하고 예. 원내대표가 이게 뭐지? 예. 특히 원내대표는 그 전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역할과 주어진 어떤 권한에 대한 행사가 네. 뭐 형식적으로 좀 많이 흘렀다고 좀 봐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떠오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죠. 그 전에는 도의회고 그곳에는 원내대표실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그 당에 대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원 중심으로 가는 그 당 중심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여수시 의회는 실질적으로는 원내대표라는 이름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당이 26명의 의원 중에 21명이 민주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라는 지방 의회가 되려면 막강한 힘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을 위한 일에는 단일 대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원내대표가 해줘야 되는 건데 원내대표 따로 운영위원장을 따로 하게 되면 원내대표가 그 힘을 발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모든 일을 해내야 되는 구조예요. 원내대표가 하는 일에 정부가,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위원장이라는 역할을 겸직하면 전체 26명의 의원을 함께 하면서 또 당에서 정말 시민이 원하는 뜻을 아주 힘있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당이 우리 전남 특별시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특별시당에 이제 내려왔죠. 가급적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이 겸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론으로 정했고 우리 이제 의원총회를 거쳐서 그게 의원들이 다들 그 뜻을 모았고 그렇게 하자. 힘 있는 지방 정부, 힘 있는 지방 의회를 만드는데 그 근간이 원내대표가 역할을 해서 당정이 함께 일을 잘해내자. 그런 뜻으로 해서 이제 하나로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시민들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들어보면 이 권한 부분도 좀 막강해진 것 같고 네. 이 권한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진 것 같은 네, 맞습니다. 생각이에요. 네. 대신 이제 이 권한 그렇죠. 책임이 또 예.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정과 당과 의회와 네, 당과의 맞습니다. 어떤 가교 네. 그리고 단합 결국은 뭐냐면 이게 모든 것들이 제도는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을 위한 것이 그렇죠.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초점을 좀 맞춰가면 뭔가 새로운 시의회에 조금 갈목할 만한 네. 그런 지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와도 중에서 연결을 해보면 이 원내대표 즉 이제 교섭단체가 있다 보니 예. 그쪽에도 이제 원내대표가 또 있을 당연하죠. 거였습니다. 예. 그럼 대표와 대표가 즉 의회인데 의원들인데 당과 당에 대한 어떤 교섭단체끼리의 이제 협상과 협의, 소통, 뭐 협치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떠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 밝혔듯이 시민주권연대 교섭단체와의 협치, 소통 좀 이런 것들은 현재 어떻게 좀 갖고 계시는 건지. 이제 시민들의 이제 언론에 비친 모습으로 봤을 때는 네. 뭘 서로 소통을 안 하나 이렇게 이제 비칠 수가 있는데요. 자리를 가지고 제2원내 교섭단체와 어떤 다툼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결코 시민들에게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교섭단체가 어떤 성명서를 내고 본인들의 뜻을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하겠다 하면서 요구를 하고 또 의장단 구성하는 곳에 있어서 이제 자리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저희는
그 뜻을 인정합니다. 제2교섭단체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의 주장을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의회를 보여주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26명 중에 21명을 시민이 뽑은 의미가 뭐겠냐. 이재명 정부를 시민과 국민이 탄생을 시켰고 그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시민의 성공이라고 판단하고 계시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재명을 믿고 지금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권의 그 민주당이라는 힘 안에서 언제까지 우리는 시키는 일만 할 거냐. 정당을 만들어냈고 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냈으면 여수에서도 민주당이라는 의원으로의 이름으로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얻어올 거 얻어오고 그런 힘을 발휘하자. 그래서 시민이 21명에게 준 것은 책임 정치해라. 너희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여수 살리겠다면서 힘 있는 정부와 손잡고 예산 가져오고 국가산단 살리고 그렇게 하겠다며. 그래서 우리한테 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리 싸움으로 비춰버리면 시민들은 대실망을 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했고 그래서 기다렸죠, 때를.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이제 정책으로 승부할 때가 됐다. 그러면 시민에게는 더 좋죠. 제1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도 정책으로 승부를 하고 이 교섭단체의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제2 교섭단체도 정책으로 승부하고 그럼 시민은 좋지요. 뭐 양당이라고까지는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교섭단체 두 개가 양날의 날개처럼 날아주면 시민들의 가려움증은 저는 더 많이 긁어줄 수 있겠다. 민주당이 혹여라도 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제2교섭단체가 그 역할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에게는 절대 나쁜 구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예. 다수당의 어떤 그런 시민들이 선택을 받고 네. 그 의석의 다수당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소수당인데 네. 소수 의석을 가진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걸 정치적인 배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정당과 정당은 자기들의 어떤 그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당의 그렇죠. 목적이기 하기 그렇죠.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서 저희 그 공정한 게임 룰에서 다수당을 취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럼 소수당의 배려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이건 조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것은 정당이 이제 의회를 자체를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 넘어서 여기서 이제 다시 정당과 의회와 여러 가지 이제 왜 그러냐면 시정부라는 우리 정책 로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상임위 배분 네. 이것을 배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예. 예를 아니면 정당의 논리 다수당과 소수당의 그러면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다음에 다수당이 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렇게 또 하고 근데 이 부분에서의 조금 민감한 이제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지금 뭐 그때 13일 날 본회의 개원이 됐었는데 네. 일부 시민주권연대 쪽의 의원님들이 밖에서 피켓팅을 네.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날만큼은 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고 또 뭐 다른 또 행동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거 아니겠냐. 네. 근데 거기에 초선 의원 두 분들이 있거든요. 일생 정치 맞습니다. 일정에 딱 한 번에 올 수 있는 맞아요. 우리가 뭐냐면 운동 선수들이 신인상은 자기가 평생 한 번 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아쉬웠어요. 그 가족들도 있고 지지자도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원내대표인 민덕희 위원장님께서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는가.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방자치의 정당의 대결 즉 이것은 기존에 있어가지고 단순히 자리 싸움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더 좋은 정책을 시민들에게 줄 것이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성과의 중심 누가 더 시민들을 위한 어떤 이건 단순하게 문제 저는 아니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후의 모든 선거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이제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상당히 9대 이 원내교섭과 민주당과의 이 부분이 우리 지역 정치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저는 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아무래도 우리 의원 개개인의 개인적인 역량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혹시 의회에서 예. 초선도 있고 재선 중뭐 이분 네. 많잖아요. 네. 기존을 번역하면 무슨 뭐 조례 몇 건, 시정길이 몇 건, 5분발 몇 건. 이건 솔직히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뭐냐면 그거 이 발언하는 것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보좌해주는 이분들의 역할이 크겠지만 개인 역량을 뭐 좀 이렇게 강구하는 뭐 그런 거 혹시 의회에서 별도로 뭐 하고 싶은 좀 있나요? 근데 개인 역량을 뭐 다들 개개별의 의원들은 헌법 기관인 것처럼 움직이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26개의 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 그걸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위기 자체는 성과를 내는 의회가 돼야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도 그거를 다 같이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는 어차피 정당 정치를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당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거고 한 표라도 내 당의 의원이 당선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원구성이 됐든 뭐가 됐든 다수결의 원리로 그게 가장 민주적인 절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수결이 비민주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표 싸움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원내에서는 모든 선거가 무기명으로 진행되고 의원의 뜻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요구하는 그런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보고요. 상임위 배분 같은 경우는 1순위를 저희가 원칙적으로 다 지켜줬습니다. 특히나 조국혁신당과 무소속이 그 상임위 배분에서 나는 어디를 가겠다라고 정한 것은 의장단과 상의를 해서 꼭 그분이 본인이 원했던 상임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했어요. 그중에 한 분은 3군데가 다 제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은 이제 어디든 들어가기가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배치하는 곳으로 가면 상임위의 보고를 받다가 예산심의나 어떤 이해충돌이 있었을 때는 회의장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3군데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오히려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1순위, 3순위까지 가는 경우까지 발생을 했고, 그거는 제가 이제 다 협조를 구했죠. 근데 그런 배려가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왜 이제 시민들은 왜 저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의장님과 저하고 사무국장님께서 원내대표 제2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수차례 만났고 보이지 않는 노력을 했고 아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 의원들에 대한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물론 그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원식은 시민에게 이제 그 첫 우리가 합니다라고 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하니 모든 거를 떠나서 와주시는 게 맞고 가족들이 오시는데 처음에 첫 경험인데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엄청 수차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다선 의원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초선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안 돼서 저희도 많이 아쉬웠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실은 그 마음이 절대 좋지 않았습니다. 동안에 보면 처음 네. 보는 환경이라 그러니까요. 조금 되게 좀 어색. 좀 생경했어요. 생경해. 조금 그 시민들도 조금 그 마음이 그렇게 이제 편하지는 않았을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오픈되지 않는 거였지만 전체 의원 간담회를 앞두고 운영위원회를 예전에는 그 논의를 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운영위원장으로서 미리 운영위원들은 아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의견을 낼 수도 있잖아요. 전체의원 간담회는 이걸 좀 다뤄줘라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 운영위원회에 제2교섭단체 원내대표님이 또 들어와 계셔요. 그러면 그 모든 내용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 원내대표님께서 또 개인적으로는 운영위원이지만 또 당으로서는 소수당의 원내대표시기 때문에 가셔서 이제 의견을 또 전달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배려를 했고 운영위원으로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도 배려를 했고 네, 그런 점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러면 상생이라는 것이 그런 게 상생이지. 뭐 정말 뭐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우리 마음대로 해볼란다고 하면 우리끼리 회의하죠. 근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게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데 있어서 오픈 못할 것이 뭐가 있고 논의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여수시의회가 일하는 데 있어서 쟁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함께 해야죠. 당연히 물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런 것은 시민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임위 배분을 했잖아요. 예. 결국은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은 주요 활동 무대가 저는 상임위라고 보거든요. 네네. 상임위에서 모든 것이 심의, 뭐 의결, 뭐 심사를 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거기에서 저는 의원들의 네. 어떤 연구 고민,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네, 이게 네. 이제 표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좀 특징적으로 좀 이렇게 봤을 때 그 다선 네. 특정 그 상임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네, 네. 그것은 저는 조금 왜냐하면 뭐 꼭 어떤 특정 의원을 뭐 이야기하는 네, 게 네.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에 대한 그분들의 만약에 어떤 특정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한 상임위에 몇 년간 네. 있을 경우에는 결국 뭐냐면 새로운 의원들이 거기 심의나 아니면 그 상임위에서 활동을 못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경험할 할 그쵸. 수가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뭔가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정 활동에 대한 어떤 목표나 지향점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은 그렇다 보면 많은 그 시의원님들이 그 경험치를 다 못한 결과가 좀 초래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네.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다 봐요. 그리고 풍부한 어떤 계속적으로 상임위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올 수 있겠지만 그에 반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의회의 고유 활동에 대한 부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 부분들도 조금 그 이후에 있어가지고는 뭔가 좀 한 번쯤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원내 교섭 단체가 요구하는 네. 거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와 요구 사항들이 마찰에 빚어지는 과정에서 협의의 결과가 어떤 이런 걸로 비춰지거나 이런 형태로 비춰지면 결국은 뭐냐면 이건 협치보다도 뭐 약간의 좀 나누기 형태로 이의적인 이렇게 이제 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안을 가지고 협치와 소통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자리 싸움, 자리의 대분도. 그래서 좀 그런 측면이 저는 조금 약간의 이번에 위원회의 배분 과정에서 이건 뭐 조금 왜 이분들은 계속 여기만 집중도를 높이지라고 좀 뭐 거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그 의장단 협의 과정에서 제가 약간의 목소리를 좀 높였던 측면이 바로 본부장이 말씀하신 이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3선이 됐지 않습니까? 1선, 2선 할 때는 해도를 재선할 때 해도를 제가 신청했어요. 저도. 근데 아예 탈락이에요. 저는 한 번도 해도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도를 경험하고 싶어서 재선 때 도전을 했는데 아예 뭐 협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한 번도 경험을 안 했는데 저는 제가 1순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일을 해보면요. 그 상임위가 아니어도 의원이 그 일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결위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시정질의가 됐든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특히나 다선 의원 같은 경우는 굳이 그 상임위에 없어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선 의원들이
양보가 좀 필요하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양보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수당에 양보하라고 할 수 있냐. 저는 그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그 예.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뭐가 큰 보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지금 상임위를 앞두고 있는데 저도 경험을 해보려고요. 상당히 해도가 인기가 높아요. 거기 보니까 이번에 네. 보니까 뭐 칠선 의원님도 계시고 네, 다 완전 다섯은 다 있다고 보시면 거기 됩니다. 한 30년 차에 예. 그래서 이게 왜 이 어떤 특정 상임위에 뭐 열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건 제가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여기 뭐 하는 거니까. 콘텐츠가 있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워낙 이 굵직한 사업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지역구 중심이라기보다는 여수 중심의 사업들이 진행할 것들이 아마 해도가 그 사업 자체가 그러지 않아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보니까 네. 그 이제 정신출 위원장님이 선출됐잖아요. 예, 맞아요. 야, 그 정신출 위원장님이 상임위 운영을 하면서 예. 상당히 노력을 좀 많이 아니 근데 단단하게 잘 하실 겁니다. 강단이 있어서. 좀 많이 하셔야겠다. 예. 좀 인상이 들었어요. 보니까 맞아요. 이 쏠림 현상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인정하고 네. 좀 아쉽기도 한데 네. 이제 어쩔 겁니까? 상임위는 이제 배정이 끝났으니 네, 그쵸. 일로 보여줘야죠. 네, 그래서 그 한 번은 그래도 결국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맞습니다. 않겠나 싶어서 말씀 오르신 말씀입니다. 드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의회 쪽으로 좀 넘어와서요.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그 기존에 그 무슨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제 시민단체에서 뭐 출석률 뭐 의정평가를 하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정평가라든지 의원들에 대한 평가 자체에 대한 부분이 정량적인 평가 시대는 좀 지났다. 맞습니다. 정상적인 평가, 즉 내용의 정책적인 반응이 네, 몇 건이 맞아요. 대한 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가장 좀 먼저 개선하거나 네. 조금 뭐 개혁이라면 조금 또 강한 어필이 되면 될 수 있는데 그동안 관리적으로 의회 운영에 해왔던 것에 조금 더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어떤 분야를 먼저 좀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지. 예, 어쨌든 지금은 민생이죠, 민생. 다 그냥 뭐 죄인 같으니까 저희도 마음이 무겁고 어제도 의장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 의장이 됐으니까 내가 좀 의장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갈 때마다 이게 무게감이 더 진해지면서 진중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모든 의원들의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의회고 견제를 하는 곳이지 저희가 뭔가를 막 추진하는 부서는 실은 아니잖아요. 의회라는 공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이제 원내가 처음으로 저희가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우리의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어제 그 입장을 나타낸 것이 민생정책 집행점검이라는 TF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물론 이제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통해서 물어야 되겠지만 우선은 힘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의장단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의장단과 의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체감하는 정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지적을 하고 견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속으로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의원들의 현장 활동이 저는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국외 공무 연수는 이번에는 뒤로 미루는 게 맞겠다. 예, 의장님도 그걸 강하게 말씀하시고 의장단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저는 동의를 안 할 분들은 없을 것이다. 대신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수시에 나가는 현장을 더 많이 가야 되겠고 뭐 청년이 됐든 일자리가 됐든 뭐 소상공인이 됐든 돌봄이 됐든 어르신들이 됐든 청년이 됐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요 사람들이 집행률이 높일 수 있도록 시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그냥 했습니다 서류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눈에 탁탁탁탁 보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험사 같은 경우 가면
표를 그려놓잖아요. 누가 실적이 이번에 얼마다 이렇게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체감하는 시민이 보고받는 느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회에서도 좀 구현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제 이제 보도자료를 보낸 내용 중에 이게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상임위별로 상임위원장들이 물론 당연히 너무나 잘하고 계실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돋보이게 해주고 싶어요.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럼 상임위에서도 집행률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시정부. 우리가 그 8대 때도 저희가 우리 환경복지에서 그걸 요구를 했었거든요. 분기로 실적을 내라. 단순히 서류로 내지 말고. 네,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연수를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번은 아니라 다음에 가야죠.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게 시민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단순히 외유성이라고 그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아서 그렇지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 가면 정말 고생하고 보고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이제 제가 한번 해봐서 경험이 있죠.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규칙에는 없지만 추가로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공무국외연수에 이런 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제안을 해달라. 어디를 더 많이 보고 오면 좋겠냐. 거기를 만약에 당신이 간다면 그거는 꼭 공부하고 와라. 이런 것들을 시민에게 주문받는 연수 계획을 세울 때도 그것 더 이제 강화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의원들이 일 열심히 하다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지 않아가지고 청렴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떤 업무에 이해충돌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아예 사전에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의욕을 좀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의장님과 의장단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청렴혁신 공동결의안을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에서는 이거를 공동결의안을 추진을 할 계획이에요. 같이 26명이 하면 더 좋고. 뭐 이제 그래도 되고 그러면 동의가 되면 예. 이제 의장님이 중심으로 해서 청렴혁신 공동결의안은 의장님 주축으로 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동의만 되면 뭐 얼마든지 근데 가능합니다. 이제 좀 넘어가서 아까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당정에 네. 민주당도 생각시장도 민주당 소속, 의회도 다수당.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면 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어떤 그런 논리가 그렇죠. 형성이 될 수밖에 네, 그렇죠. 없는데 이랬을 때 어떻게 견제와 감시에 네. 조금 관계 설정을 예.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분들이 선거 때 접해봤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영배 동합시장, 서영학 시장,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을 뽑아달라고 저도 그렇게 외치고 다녔고, 일하는 지방 정부, 일하는 지방의회 만들 테니 우리에게 힘을 달라라고 저희가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이 약속은 지켜야 되고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정은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단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할 때는 그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냥 단순히 시정부니까 발목 잡기, 저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고 시민들이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단순하게 그냥 뭐 발목을 잡기와 발목은 저는 싫어할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정책 방향은 서로 공유해야 되겠죠. 그 방향대로 가는 게 맞겠죠. 뭐 이재명 정부하고 발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를 무조건 따른다? 이거는 아주 다른 차원인 거죠. 그게 바로 저는 견제 감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여주려고 내가 뭐 시장하고 뭐 해서 내가 보여줬다. 그런 느낌의 방향성은 앞으로 안 통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의식이 이번 제가 선거하면서 느꼈는데 엄청 껑충 뛰었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 거짓말인지 알아요.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솔직하게 만약에 시정부가 정말 제도 일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내가 개혁하겠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적극 동참해 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갖고 간다거나 8대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개혁을 해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온다. 그럴 때는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견제할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게 일을 할 때는
당정의 의미가 그때는 사라지는 거죠. 시민을 보고 가야죠. 당정이 있는 건 시민이 있기 때문에 당정이 있는 거고 힘있게 보여주려고 책임지려고 그런 건데 책임을 이상하게 지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공격받아야죠. 그때는 이제 우리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해야죠. 저는 그게 이제 시민들이 그래 만족스럽네 라고 그래 그렇게 일해라 라고 오히려 박수 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5분 발언을 하려고 네. 새벽에 나와가지고 네. 뭐 먼저 하려고 네네네. 뭐 그런 이게 그 의욕인지 네.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뽀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치적인 보여주기. 네. 근데 앞으로 있어 이번에도 보니까 뭐 입사를 한 9명 정도 네, 이번에 좀 신청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또 운영위원장이 뭔 5분 발언하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거는 저 개인의 네. 의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저는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고요. 네. 이번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의원이 직접 접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전제로 이번에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규칙들을 좀 정비를 좀 하기로 했고요. 편안하게 9시 이후에 공무원들한테 전혀 부담 가지 않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문화가 벌써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의회가. 아니 순서가 1번 발언한다고 9번 발언한다고 내용이 달라집니까? 그리고 시정부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1번 발언한 사람의 얘기는 들어주고 9번 발언한 사람 얘기는 뭐 니야 말해라 이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내용의 질이 그게 시민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시정부도 얼른 나가쳐야죠. 저 의원이 하겠다는 일은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경쟁 붙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예? 시장도 저거 내가 놓쳤네. 네. 저거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저 의원이 먼저 발언해보네. 안 되겠다. 공무원 누구 더 일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고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방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 5분 발언 하냐면 대졸 공무원들이 또 5분 발언이냐. 또 뭔 의원들이 뭐 9명이 한다냐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획기적으로. 예. 이 내용을 떠나서.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그런 단계에는 지났다고 저는 솔직히 공무원도 그렇게 인식을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의원들은 집행 기관이 아니잖아요. 어찌 네. 보면 의결 기관이고 그렇죠. 심의 의결 기관이고 여기는 이제 집행하는 네, 기관인데 이 집행을 하려고 하냐면 사전에 의결을 맡아야죠. 그 과정에서 이제 수기 과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걸러질 건 걸러주고 뭐 조금 변화될 건 변화되는데 결국 뭐냐면 이게 시 정부도 정책적인 방향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의회 의원들을 저는 얘기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죠. 의회는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좋은 것이면 좀 더 나은 것으로 찬성을 해주고 네. 지지를 해주고 네. 아니면 거기에 반하는 어떤 모순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그걸 정리를 해나가는 결국은 상호 협조적인 관계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견제 감시라고 통칭해서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이제는 의원들하고 의회하고 시정부가 갈등이 아닌 건강한 관계 속에서 서로 저는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견제 감시 꼭 견제라는 게 뭐 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될까 이게 저는 이 안에 있는 의미로가 저는 전부라 생각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 의원들의 책무는 뭐냐? 여기서 단순하게 머물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른다면. 그러면 시정부에 이거 문제점 이렇게 방향 설정도 해주고, 그래서 뭐 제동을 문제가 있으면 제동을 좀 걸고 또 그거 갖다가 좀 변화를 좀 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의원들도 공무원들도 즉 시의회와 시정부가 서로 경쟁하는 그리고 소통하는 그럼 결국은 그것이 모든 것이 열매는 시민들한테 그럼요.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본부장님 말씀 진짜 딱 맞는 말씀인데 누가 더 시민을 위해서 고민하냐가 저는 그런 메시지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의원이 먼저 제시하기 전에 시정부가 먼저 가 있어야 돼요.
시정부가 먼저 제안을 해버렸어야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아 잘했다 네. 이렇게 오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의원이 먼저 제시하면 안 됩니까? 의원이 더 앞서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러라고 의회와 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지금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5분 발언을 내가 100개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했는데 네. 그게 어떻게 성과가 났냐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또 뭐라 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재선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초선 때는 정말 자충우돌 뭣도 모르고 막 뛰어다녔고 재선하면서 아 시정부 공무원과 얼마나 협업하느냐에 따라서 의원이 성과를 얼마나 낼 수 있다는 거를 재선 때 저는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원하는 공무원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배웠고 올바른 제시를 하면 공무원도 그걸 받아들이는구나. 왜? 개인의 욕심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전 소상공인 연구회를 할 때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공무원이 나중에 기뻐하는 걸 봤어요. 본인이 기뻐하더라고. 왜? 본인의 성과가 됐잖아요. 나의 성과가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성과가 되면서 활짝 웃으면서 그 뒤부터 뭔 제안을 하면 본인이 먼저 받아들이고 토론의 자리에서 나중에는 본인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변하더라고. 그 공무원도 자세가 변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공무원도 변하는구나. 이게 시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 똑같은 공무원이 지금 변하지 않았잖아요. 이재명 정부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변했어요? 공무원은 그대로 있잖아요. 좀 각자 일을 다 하고 있고 대통령 변했는데 뭐가 달라지잖아요. 저는 여수시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 새로운 시 정부와 의회 간의 이 관계 설정도 좀 지켜봐야 네. 될 거라고 생각이 네, 네, 들고요. 그리고 직현안에서 좀 넘어가 보면 좀 가장 큰 저희들이 좀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한 40일 날 네. 선박람회 네, 맞습니다. 성공 개최인데 이게 지금은 뭐가 잘못됐니 잘했니 그럴 때는 그럴 지났고. 때는 네. 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위한 환경이나 이게 좀 만들고 특히나 성공 개최를 위한 이제 시민들의 어떤 조금 변화된 네. 마음속에 조금 안 좋은 것도 있고 아마 좋은 것도 있고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남겨두시고 네. 좀 세계인을 맞이하는 예. 또 우리 도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방향성과 맞습니다.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장 큰 현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남 광주 통합시 출범 이후에 가장 큰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수에서 큰 의미도 좀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좀 있는 건지.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시가 그 선박람회 때문에 절박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절박해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께 협조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시민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이거를 하라는 거지? 딱 그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 이것도 시민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도 반성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정말 느껴요. 읍소해야죠. 시민에게 간청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박람회를 치르고 세계인들이 온다는데 시민들 좀 봉사도 좀 하시고 시민들도 좀 희생도 하시고 시민들도 좀 에너지 모아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하지만 태도나 자세나 메시지의 언어를 사용할 때 읍소가 저는 맞다고 봐요. 어쩔 겁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더 저희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못했습니다. 근데 어쩔 겁니까? 이 일은 오는 손님은 우리가 치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민들한테 협조를 똑같이 구하되 읍소하는 협조를 구하는 게 저는 맞다. 그 태도가 시민들에게 진정성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 시민들이 움직여 줄 겁니다. 우리 여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위기에 닥쳤다 하면 무조건 도와요. 안 도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기분 좋게 돕게 해줘야죠. 저는 그게 우선이어야 된다고 치고 2마리 토끼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희생해라. 선박남이 하니까 당신들 교통 좀 참아라.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가짐을 공직자도 그렇게 가져야 되고 위에 우리들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근데 읍소해야 돼. 어쩔 겁니까? 어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랬을 때만이 선박남해가 끝났을 때 지속 가능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선박남해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죠. 선박남해는 선박남해대로 추진하면서 기반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대기업 중심으로만 가서도 안 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으니까 우리 기반이 없으니까 못해. 그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만들어야죠. 그리고 오늘의 생계 준비를 해야지 내년에 내후년에라도 지금 좀 굶고 허리띠 맨다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까지 굶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좀 굶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시민들 기다릴 수 있다고 봐요. 기반이 없어서 못 갖고 오는 거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못 갖고 옵니까? 광주?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 요새 기반을 안 만들어놔서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왜 못 갖고 정치인들 왜 못 갖고 오냐 막 뭐라 하는데 갖고 올 수가 없죠. 인프라가 돼 있는 곳으로 가버리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인프라 만들어야죠. 이게 지금 태세 전환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선박남해는 현재 여기 살고 계시는 우리 원주민, 여수 시민에게 읍소의 자세로 다가가는 게 맞다. 오늘 2시에 자원봉사자 발대식이라고 해야 될까? 좀 고생 좀 해주시라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그런 마음가짐이 그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시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 저는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정성이고 그게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이유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일은 그 다음이에요. 네. 일은. 이게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나머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만약에 아무리 좋은 밥상을 우리가 준비하더라도 네. 오는 손님이 이 밥상의 음식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그럼요.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네. 집의 분위기, 그렇죠. 종업원들의 일하는 네, 모습들, 태도 그리고 갔었을 때 당연히 뭐 음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음식이 맛있으면 좋아.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당연히 음식은 맛있어야 되고 음식은 뭐 건강식이 됐든 네. 뭐 미각적인 어떤 그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맛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일정에 들어가면 분위기 보고 그렇죠. 그 일하는 분들의 태도 네. 뭐 여러 이거 다 보잖아요. 이미 결정돼 버려요. 거기서 이제 이미 네. 결정이 맞아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렇게 차려진 밥상을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냐 그러면 밥상이 약간 금이 갔고 좀 찌그러지고 좀 저 밥상이 제대로 밥이 되고 있냐는 시민들이 좀 불안한 요소들이 우려가 분명히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우려를 뒤로하고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인가가 네. 중요한 과정에서 특히나 우리 시의회가 굉장히 많은 중요한 어떤 과제를 좀 안고 있다고 네, 저는 네.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씩 끝날 때까지 또 개최한 과정이나 마무리될 때까지 좀 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조금 봐주시는 것이 네. 좋지 그렇게 않겠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에 그 개인적인 이제 질문입니다. 우리 예, 이렇게 예. 위원장님의 개인 정치인으로서의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마 가장 다득표를 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하여튼 감사하고요. 다 득표율로 예, 다 예. 득표율로 이제 예. 제가 당에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 왜요? 혼자 많이 표 얻었다고.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억지로 한 건 아니고 네. 진심으로 저는 당의 의원들이 당선되게 저 일가 떼고 민덕기 찍어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민주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저 양심 바르게 했습니다. 당에서 하자는 대로.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제가 의원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민덕기 의원이 이제 다득표율로 갔으니까 의회에서 막 뭐 하나 맡아야지 막 시민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건 진실되게 한 얘기예요. 가장 큰 것은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의원이 된 게 가장 큰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덤으로 어떤 권한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직책을 받게 되는 것은 더 큰 영광이지만
의원이면 되는 거예요.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해요. 마음만 먹으면 사심 버리고. 근데 보통의 시민들도 그런 인식을 하는 거죠. 무슨 자리를 꼭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저는 이런 것은 조금 시민도 좀 변화해 줬으면 좋겠다. 네가 의원 됐지만 의원으로서 너 역량 제대로 발휘해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너 지지해줄게. 너의 든든한 백이 돼줄게. 저는 그런 시민 조직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길 정말 원하는 사람이에요. 꼭 저뿐만 아니라 어떤 의원이든지. 그래서 의원들이 의원이라는 것이 가장 큰 권한이구나.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런 푸시를 좀 저는 정말 원해요. 그렇게 해주기를. 아마 그러니까 저도 지방선거 이번에 이렇게 취재를 꾸준히 해봤거든요. 네. 벌써 8번째, 7번째 정도 경험을 했죠. 네. 근데 가면 갈수록 변화된 것도 있겠지만 투표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인물에 대한 후보군들을 평가하는 기준 잣대도 좀 변한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변하는 것이 되게 많은데 근데 한 가지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후보자들이에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아니 제가 사람의 변화가 아니고 네. 이 선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똑같은 메뉴를 저번에도 똑같이 올해도 똑같이 네네네. 그 뭐랄까 이 선거 문화나 캠페인 어떤 그런 것들도 하지 않은 예를 든다면 아침 인사 뭐 저희 인사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면 뭐 식상하거든요. 저 사람들 또 이거 선거철에 됐구나. 맞습니다. 근데 또 그걸 안 하면 예,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인지도가 없기 네. 때문에 너무 어렵죠. 네. 예. 그리고 또 안 하면 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왜 안 나오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자 발송을 아마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딴 데 싫은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은 이 문자를 좀 제발 안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안 보내면 또 안 보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좀 귀결이 되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선거라는 게 어떤 정치 행위지는 선택과 결정의 저는 문제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저는 눈으로 봤거든요.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다른 후보자들의 뭐 선거 캠페인 활동하는 것도 좀 봐봤거든요. 근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그 선택한 사람들이 자기만의 선택이 아닌 네. 결국 뉴스의 미래를 보고 좀 던져주면 네. 좋지 않겠나 맞습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임기 동안 있지 않습니까? 네. 4년의 임기가 있는데 임기 동안 꼭 그 의원님께서 하고 싶거나 아니면 꼭 요것만큼은 솔직히 나 요거 하고 그냥 좀 정말로 이것만큼은 좀 시민들이 해볼란다. 좀 이런 게 혹시 그런 분야 같은 거 없어요? 이제 뭐 통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네. 이제 원내대표로서는 우리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보여준 것은 실질적인 성과로 대답을 해야 되고 보답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빛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의장님과 한 뜻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주재현 의장님이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어서 저는 그거면 되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 근데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얼마 안 된 시간은 아니죠. 벌써 딱 의장 되고 나면 사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기존에 처음에 했던 그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의장이 바로 서야 의회가 바로 섭니다. 그래서 수장을 뽑는 거고, 그래서 의장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의장이라는 그 직함을 존경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뜻에서 저는 갈 거고요. 우리 의회 사무국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좀 많이 변화가 아주 바로 느껴집니다.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고요. 네.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바로 체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장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느끼거든요. 무엇을 집중하고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를 본인들이 느끼니까. 그래서 기존에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안 하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 근데 대부분은 열심히 했고 그렇죠. 인재가 상당히 많아요. 네, 여수시 맞아요. 의회가 네. 상당히 9급, 7급, 8급, 6급 다양하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당당하게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저는 그게 제가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의원으로서, 저 개인 의원으로서 제가 이제 삼선이라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벌써 제가 삼선이라는 게 실제 저는 실감이 잘 안 나서 삼선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모든 의원들이 지역구를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이게 오히려 지역구라는 것이 여수시 발전을 저해하는 네,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기도 한다. 네. 라는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네. 지역구의 일을 하지 말으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여수시 의원이지 여서동 광림동의 의원이 아니라는 거죠. 큰 틀에서. 여수시를 위해서 일하라고 뽑힌 거예요. 그런데 지역구의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그건 거론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광림동, 여서동 의원입니다가 아니고 제가 여수시 의원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의원들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선 의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비례 의원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왜? 제가 첫 의원을 비례를 했기 때문에. 비례는 지역구가 시장과 같습니다. 저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례 의원도 재선하고 삼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조급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빨리 지역구를 정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선배로서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설정을 여수 시의원으로서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시민들이 알아주더라고요. 사심 없이. 그런 마음인데 다선 의원도 마찬가지고 초선 의원도 마찬가지고 26명의 의원이 내가 여수시 의원이다. 여수시의 큰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 지역구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되고 여수시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거에 치중을 하면 진짜 좋겠다. 왜?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정책 이게 지역구만 봅니까? 아니요. 지역구는 진짜 큰 테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요만큼입니다. 실제 의정활동은 여수시의 의정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일을 하면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이런 얘기는 굳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해양도시 건설로 처음 왔기 때문에 초선의 네, 마음으로 임하고 있어요. 공부해야 될 게 많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의원으로서 도시 전체의 비전을 그릴 수 있는 상임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선 의원들이 선호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림 자체가 커요. 네. 해도가 제가 보니까 예산 자체가 환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몇천만 원은 예산도 아니에요. 해도 예산이라는 게 단위부터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제 도시 비전을 정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 예. 많은 저희들 또한도 제 9대 시의회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시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또 방금 하지 못했던 좀 아쉬웠던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자리가 쉽지는 않으니까 네. 그 두 가지는 좀 알리는 차원에서 네. 말씀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행정사무감사를 네. 전반기로 바꾸는 걸 저는 하려고 합니다. 전반기요? 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가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개선이 안 돼요. 아. 행감을 먼저 개선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그게 진행되는 것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예산 심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내년 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근데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의원들은 의원대로 지치고
그리고 성과가 안 나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전반기로 넘기는 것을 그거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럼 연초에 그 연초에 해야죠. 그러니까 아. 2월 이렇게 상반기에 하는 거예요. 네. 시점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음. 그래야지 제대로 예산을 정말 쓰고 있는지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12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럼 내년에 또 도돌이표예요. 또 컨트롤 C, 컨트롤 V의 행정사무감사를 또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매우 저는 중하게 생각해서 행감은 제가 한 번도 그냥 허투루 한 적이 없어요. 행감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도 엄청나요. 시민들은 5분 발언 시정질의만 집중하는데 행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점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수시의회가 교섭단체를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원 교섭단체를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앞서가는 의회 없습니다. 수천은 안 되죠. 네, 그렇죠. 구성조차를 못해요. 그런데 저희도 인원수까지 낮춰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섭단체가 만들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왜 그 소통이 안 된다고 제2 원내대표는 그렇게 제2 교섭단체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공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민들 이 내용 모르잖아요. 네. 이게 안 됐으면 저 교섭단체 안 되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문호를 열어놨지 않습니까? 테이블에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시민을 위해서는 타당이 됐든 소수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열심히 일하면 되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시민들은 이 조례가 여수시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교섭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거는 아셔야 돼요. 혹시 예. 조례가 네. 이렇게 교섭단체가 저희가 조정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가 조성될 거라고 생각 안 한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수는 있지만 네. 미래지향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 말하면 해당 얘기가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전라도에는 국민의힘이 나오면 안 됩니까? 경상도에 민주당 나오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일하겠다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당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 찍습니까? 저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은 실력 있는 사람을 공천을 줘야죠. 그러면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그 고민도 안 해도 돼요. 실력 있는 사람을 해야죠. 다른 당도 마찬가지죠.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사람 공천 주면 시민도 좋고 당도 좋고 뭐가 문제겠어요. 이 점은 저는 시민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는 없고요. 너무 많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한테 주권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내 주권이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가? 그러면 운운하이 전매긴다고 시민도 주권을 자기가 행사해야 됩니다. 그거를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순수 시민으로. 그 순수 시민이 한 분이 만들어질 때 순수 시민 조직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촛불혁명이지 않습니까? 그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혁명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순수한 시민이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이권 개입하고 내가 뭐 이 정치를 밀어가지고 내가 이득을 보겠다. 이게 아니고 네가 열심히만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순수하게 밀을게. 이런 조직이 여수도 이제 촛불혁명처럼 그런 순수한 조직들이 만들어지면 저는 여수는 시민이 주권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표방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의 정신이고. 우리는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당선이 됐고 그래서 시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는 게 맞죠. 국민주권, 시민주권. 그 용어는 실제 우리 용어입니다. 우리 당이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무리 조금 잘못을 하더라도 전남에 광주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도와주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힘들 때 내 곁을 지켰던 것은 민주당인 걸 알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인 걸 알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 시민들도
그런 순수 시민들의 혁명가들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 그 무슨 시민사회단체 막 으쌰으쌰 이런 걸 저는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 노무현의 깨시민이 될 수 있겠고 이재명의 집단 지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여수는 바뀌어요.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꾼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민이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촛불혁명이 딱 대표적인 예잖아요. 동학 농민이 성공은 하지는 못했었지만 그분들이 뭔 힘이 있어서 혁명을 했겠어요. 그분들이 들고 있는 거는 낫자루, 호미, 도끼밖에 없었을 건데 어떻게 이겼어요? 나는 그 정신이 우리 DNA에 있을 것이고 특히나 뭐 저 이순신 그 역사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난중일기가 이 여수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 지하에서 손에 피 흘리고 발을 젖어가면서 노를 저었던 사람들이 여수 호남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킨 거 아니에요. 그 정신이 여수 사람들한테 있다니까요. 근데 그 혼이 당신들의 조상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여수 시민에게 자꾸 일깨워주지 않는 문화가 있다 보니 정체성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주인인데 내 조상이 주인이었고 내 할머니가 도시락을 만들었고 주먹밥을 만들어서 배달을 했고 내 할아버지가 여수 바다를 지켰다라는 것을 자꾸 이 역사 인식을 잘 안 심어주기 때문에 누가 안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해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리더층이 물론 민생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런 역사 의식을 계속 우리 여수 시민들이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이게 이순신 할 게 아니고 이순신의 숨어있는 정신을 자꾸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지겨워하지 않아요. 단순히 이순신만 얘기하면 또 이순신 얘기하네. 양모남 시무국가 또 얘기하네. 이런다고요. 저는 방금 우리 민현장님 말씀 중에 네. 조금 뭐 그런 부분 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네. 깊이 있는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우리가 받들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신도 받들고 네. 뭐 배경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아야 되고. 네. 근데 보면 저희들은 좀 안타까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뭘 세워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뭘 세우고 뭘 그리고 뭘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자꾸. 그걸 관광이라고 해요. 관광이라고. 근데 정작의 여수민들은 정말 우리가 이순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내면의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게 혼이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그것이 지역의 순환 저는 에너지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좀 발동이 돼서 힘과 지혜가 좀 모아져서 네. 말씀하신 대로 선박람의 위기지만 극복을 하고 그럼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신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연결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상징적인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 봐요. 아, 당연하죠. 근데 그것을 뭘 짓고 뭐 만들고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일깨워줄 수 있는 그다음에 저는 계몽이라는 단어를 좀 싫어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근데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 실생활에 있어가지고 좀 녹일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말씀하신 대로 시정부나 시의회나 아니면 또 시민들은 솔직히 시민들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루 오늘 먹고 사는 게 이러다 문제인데. 보니까 네. 그건 관심 가지려 해도 내가 이러는데 다음에 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대신에 우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시의원을 대신 세우고 시장을 맞습니다. 대신 세운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이한 그리고 많은 산적해 있는 현안도 있겠지만 네. 그 중에 그래도 중요한 골감들을 좀 끄집어내서 그런 부분들도 시의회에서 특히 우리 민덕희 위원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 관심을 조금 그 전에 그먼 길이 좋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길료? 길 있잖아요. 아, 100%? 네, 100%. 무장의 도시. 무장의 도시. 네. 그거 하는 것 같이 된다면 조금 그러니까 꾸준히 좀 끌고 가야 어떤 일이- 것에 대한 부분을 지역이 좀 에너지가 좀 이렇게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네, 네. 좀 그런 부분도 관심을 알겠습니다. 삼선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이제 좀 담아내서 더 큰 쪽으로 좀 맞습니다. 이렇게 방향성들에 대한 그게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해줬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하죠. 예, 그래서 앞으로 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제9대 네, 전반기 또 네. 후반기도 네, 정말 시민들이 정말 칭찬하는 네, 그런 의회가 제가 되기를 네, 저희 또한도 기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